천만연구재단 주제와 간약 설명. 여러분, 새로운 자연과학의 체계와 새로운 투자의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온난화와 기후 대책, 여기 초대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까지 발전이란 미명 아래 인류가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온난화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유하는 사업이야말로 새로운 5차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78년부터 45년간 현재까지 연구개발하여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하는 물질을 알아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 자연을 지배하는 물질 작용과 적용에 대해 공개할 것이다. 꼭 관심을 가져야 할 학자님들이 있습니다. 천문학, 기상학, 기후, 물리학, 물리역학, 화학, 전자학, 지진, 화산 학생 아이디어나 초대박에 도전하실 분, 꼭 보시면 자연 현상의 기초과학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온난화를 막아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연재해를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구 주제를 설명하면서 연구 성과물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1부부터 14부까지 별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주제와 함께 연구 성과물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설명 요약 1.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 온난화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유하는 사업이야말로 새로운 5차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하는 물질을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물질 작용과 적용에 대해 공개할 것입니다. 2. 미세먼지 발생 원인. 미세먼지는 연무현상, 방무 현상이 일어날 때 지표면에서 발생되어 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탄소 때문에 태양빛을 차단함으로 지표면이 저온일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3. 온난화 현상. 대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태양열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대기로 올라간 혼합가스에 의해 대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난화는 가중되는 것입니다. 4. 전 세계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기. 사막은 빛을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 방출함으로 사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려면 인위적으로 전자 유도장치를 설치하면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산불도 예방할 수 있고 물 부족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지진과 화산.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없습니다. 돌의 고리도 없습니다. 지진과 화산은 자기장에 의해 지하에서 혼합가스가 폭발하면 화산이고 수소가스와 오존가스가 폭발하면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폭발음을 계산해 보십시오. 6. 중력의 원리. 대기압에 의해 양선자가 만들어지고 양선자가 대기에서 외부로 가려 할 때 중력이 오는 것입니다. 양선자가 외부로 가려 할 때 질량을 끌어당김으로 중력이 오는 것이며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 달의 인력이란. 8. 눈비가 만들어지는 원리 사계절 원리. 9. 영원히 타는 태양계의 구조. 10. 나선형 은하 적시형 은하계 형성 원리. 11. 블랙홀이란 전자로 봐야 합니다. 12. 암흑 물질이란 극저온에서 오는 것이며 서로 끌어당김으로 암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3. 빛의 원리 양자 이론. 14. 양선자 이론. 15. 원자 구조 모형 이론. 16. 선만전자 법칙 은하계, 우주, 지구의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전자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17. 선전자 법칙. 18. 만전자 법칙. 19. 선만전자 법칙과 적용과 작용. 본론. 한편 기후 대책에서 일부 미세먼지 막을 수 있다. 1번 사진을 보면 1번 사진은 안개입니다. 2번 사진은 구름 사진과 안개 현상은 완전히 틀리게 발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1번 사진에서 안개 발생은 지표면이 고온이고 대기가 저온일 때 안개가 발생이 되는 겁입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듯 같은 원리로 지표면이 고온이고 대기가 저온일 때 안개가 발생이 되며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는 것은 안개 속에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전자가 전도되어 있고 선전자는 물방울 속에 있으므로 더 올라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진을 보면 구름 사진이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은 수증기 속에 전도되어 있는 선전자를 퍼지려는 혼합가스가 선전자를 흡수하며
혼합가스는 커지고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고 선전자가 사라진 수증기는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은 선전자가 조금 있는 것이고 먹구름은 선전자가 완전히 사라져 결빙되어 눈처럼 뭉쳐 있는 것입니다. 선전자가 사라진 수증기 내부는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서로 끌어당김으로 구름층으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수증기 속이 결빙되어 진공 상태이므로 가벼워져서 지상 대기 하층부에 뭉쳐서 구름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빙된 수증기 내부는 진공이므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만전자라고 하며 지상 대기에서 구름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방모현상, 역모현상을입니다. 지표면이 저온이고 대기가 지상 대기가 고온일 때 이때는 지표면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스는 수증기 속에 있는 선전자를 커지려고 흡수를 합니다. 가스는 커지고 가벼워 대기 상층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혼합가스가 커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열을 흡수하는 모든 질량은 커지려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선만전자 법칙 12구 13부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본론에서 선전자가 사라진 수분은 응축되고 응축되면 수증기는 쪼개지고 또 쪼개질 때 미세먼지도 함께 쪼개지는 것입니다. 쪼개져서 대기 하층부로 올라간 것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방모와 연무현상이며 쪼개진 미세먼지도 가벼워 함께 대기로 올라간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수분이 결빙돼서 쪼개져 올라간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연무, 방무, 초미세먼지가 지상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초미세먼지로 쪼개짐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만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는 전자가 사라졌으니까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고도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탄소가 대기 하층부에서 태양열이 지표면으로 전도되지 않게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지표면은 저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연무현상, 방무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쪼개지고 또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수분이 결빙되어 쪼개지고 또 쪼개져 대기로 올라감으로 수분이 없는 산속 숲속은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물 부족이 발생하는 것이며 건조하니까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불 예방하려면 대기 위에 탄소를 유도해서 사라지게 하면 지표면으로 그 태양열을 전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탄소 때문에 지표면으로 태양열이 전도되지 못하게 차단하고 이때 연무현상, 방무현상이 일어나며 이때 미세먼지도 쪼개지고 쪼개져서 올라온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이처럼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연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막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2부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다. 도형에서와 같이 1번 도형에서와 같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난화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거기서 상세하게 이제 공개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기권이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대기 하층부에서 1번 대기권 도형의 태양열에 의해 혼합가스 작용 1번 대기를 보면 이 도형에서 2번 방향으로 대기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 위에 있는 만연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방향으로 대기권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태양열을 크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대기압이 강한 중심으로 끌어당김으로 온난화 작용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방향, 5번 방향에서 6번으로 대기권에 있는 전자를 자기장으로 만들어 6번으로 올라가면 전자가 없으니까 1번 대기권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축소가 되므로 온난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1번에서 그 자기장을 만들어 수분과 가스 속에 있는 선전자를 전도시켜서 4번, 5번, 6번으로 전도시키면 6번에서 대기 상층부로 자기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대기압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대기압이 커질수록 태양열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대기압이 커짐으로써 온난화는 가증되는 것입니다. 실험 빛의 굴절 실험에서 2번 도형 2번 빛의 굴절을 보시면 좌측에 실험한 태양 전구를 정면으로 전도시켜 실험한 것입니다. 대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기압에서 태양열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70cm, 좌측은 1m 20cm에서 태양열을 정면으로 전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험 수치가 1m 20cm인의 태양빛을 크게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형 2에서 같이 태양열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극, 북극은 저온인 이유가 대기압에서 태양열을 끌어당김으로 저온으로 있는 것입니다. 대기압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열을 더 크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대기압이 커지면 북극과 남극으로 대기압 속의 선전자가 전도되므로 빙하가 녹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압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온난화를 막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스 속에 있는 전자를 이탈시키면 온난화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압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가스 속에 있는 선전자를 이탈시켜서 자기장으로 만들어 대기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난화를 막는 것입니다. 삼보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이 엄청 밝게 빛이 있습니다. 화성도 지구에서 보면 엄청 밝게 빛나는 이유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별은 사막이다. 만약에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 푸르게 빛나는 것은 태양열을 지구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빛이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사하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기장으로 만들어 대기권 밖으로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지구로 전도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기장으로 변환되어 대기권 밖으로 전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자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법칙은 12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본론에서 달에서 본 지구는 푸르게 빛나고 사막은 희게 빛나는 것은 사막에서 선전자를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희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달까지 전도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지구의 사막에 전도된 태양열을 사막에서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달에서 본 지구의 사막은 희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막에 있는 수분과 모든 혼합가스들은 빛에 따라서 대기권으로 올라가 저온으로 있는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막에 전자 유도 장치를 심으면 바다에 있는 선전자를 사막으로 유도에 끌어당기면 수분 속의 선전자가 유도되어 사막으로 전도될 때 수분과 함께 사막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다의 대기권에 있는 선전자를 끌어당김으로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화 현상도 같은 원리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막화도 막고 사막도 초원으로 만들 수 있고 산불 예방할 수 있고 물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후보댐의 현재 물 부족 현상으로 후보댐 수위가 엄청 낮아지고 있고 또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는 산불 크게 번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막화 현상 때문이고 사막화 현상은 앞서 말한 듯이 혼합가스에 의해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 현상으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물 부족 현상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기아가 발생되고 지구의 동식물들도 물 부족으로 죽고 있습니다. 사막과 사막화를 막으려면 전자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수분과 습도가 만들어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 예방할 수도 있고 사막화도 막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온난화도 막을 수 있고 전 세계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자동으로 온난화 막아지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사용할 대륙도 커지는 것입니다. 두 편 자연재해를 사부 지진과 화산. 여러분, 지구 내부에 마그마 없습니다. 지구 내부에 불의 고리는 없습니다. 화산 폭발의 원리와 지진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태양열이 지구로 전도되면 바다에서 85% 저장합니다. 저장된 열은 어디로 갈까요? 열은 전자힘으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저장된 열은 전자힘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대륙의 고산으로 전도되고 대기권으로 전도되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매질이 되는 것입니다. 대륙이 저온이고 바다는 고온일 때 기온차가 높을수록 파도는 커지고 이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며 자기장은 대륙으로 전도되고 대기권 밖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때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장이 지하로 전도된 자기장은 충돌 때문에 혼합가스가 만들어지고 혼합가스가 대기로 올라가면서 구름층을 만들고 눈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온천수가 있는 것은 자기장에 의해 혼합가스 발생되고 자기장과 혼합가스에 의해 온천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는 것은 자기장과 자기장이 지하에서 전도될 때 충돌을 하면 오존가스가 발생이 되며 물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수소가스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지하에서 수소폭탄처럼 지하에서 폭발하는 것이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폭발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수소가스 폭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륙 이동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폭발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형 1번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지진이에요. 32km 지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륙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산이나 마그마는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에서 지진이 난 지역에서 마그마는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 32kg 지하가 갈라졌는데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았는데 후지산은 3770m입니다. 여기서는 화산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마그마에 의해 화산이 폭발한다면 고도가 낮은 곳에서 화산이 분출하여야 이론이 성립되는데 고도가 높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은 높은 산은 전도체가 되고 자기장은 높은 산을 이용하여 대기권 상층부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자기장 충돌 때문에 화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후지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왜? 지진이 일어날 때 32kg 지하가 갈라진데도 마그마가 분출하지 않는 것은 마그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 난 지역 다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마그마가 분출한 역사는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자기장이 지하로 전도되어 후지산 높은 곳으로 전도되어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이때 후지산 위에 구름층이 만들어지고 지는 것입니다. 구름층 관련 12부만전자 법칙에서 상세 설명했습니다. 부산 밤바다에서 빛기둥이 만들어진 것도 바다 지하에서 자기장에 의해 가스가 만들어지고 가스가 올라오면서 빛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미스터리 현상 아닙니다. 과학계에서는 지하에 마그마가 있다. 마그마가 어떻게 해서 분출된다?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일어난 지역을 가서 보세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가스 폭발하는 소리입니다. 총 쏘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바닷물에 저장된 태양열이 대륙으로 전도되어 자기장과 혼합가스에 의해 온천수가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높은 산으로 전도될 때 자기장 충돌 때문에 혼합가스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폭발하는 것이 화산이다. 지진은 자기장과 자기장 충돌 때문에 수소가스와 오존가스가 지하에서 만들어지고 과다하게 만들어지면서 폭발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편 자연현상 5부에서 중력 법칙 자연현상을 만드는 기초 물질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뉴턴의 이론 중력 법칙을 300년간 믿고 왔습니다. 대기압에 의해서 중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맥주병 14도형을 보면 맥주병의 맥주가 항상 지표면으로 향하는 것은 양선자 때문입니다. 대기압에 의해 양선자가 만들어지고 양선자 속의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고 모든 질량을 끌어당기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양선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태양열이 도형 3번 지표면으로 전도되면 지표면에서 혼합가스가 만들어지고 가벼운 혼합가스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면 대기압이 만들어지고 대기압이 만들어지면 도형 6번과 같이 지표면 하층부가 대기압이 커지고 커진 대기압은 양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선자는 서로 끌어당기고 대기압이 커지면 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대기 하층부 지표면으로 내려갈수록 양선자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도형 6번 태양열에 의해 혼합가스 질량이 만들어지고 대기권으로 가스가 올라가 대기압이 만들어지고 대기압은 지표면 방향이 강하게 분포되면 양선자 역시 강하게 형성된다. 양선자는 외부로 가려고 모든 질량을 끌어당기고 대기압이 강하게 분포되면 서로 밀어낸다. 태양빛도 대기압에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남극과 북극이 저온이다. 모든 질량은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므로 태양빛도 끌어당기므로 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양선자와 양선자가 서로 끌어당기므로 맥주병 속에 맥주가 지표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표면 방향이 대기압이 강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양선자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3번 지표면에 태양열 선전자가 전도되어 대기로 이탈되면 지표면은 저온이고 선전자가 이탈된 질량은 진공이 발생됩니다. 태양열이 이탈된 질량을 만져보면 저온입니다. 찬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사라진 곳은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에서 질량이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저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량 속의 만전자가 커지려고 내 몸에 있는 선전자를 끌어당김으로 내 손은 찬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사라진 질량 속은 진공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상 대기의 구름층도 수증기가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구름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이 저온인 것은 대기압이 강한 곳에서 태양빛을 끌어당김으로 저온으로 있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우부 중력 법칙에 있습니다. 도형 2번 우측을 한번 보시면 우측 위의 1번 쪽은 혼합가스에 늘려서 선전자가 눌려있는 상태이고 올라갈수록 선전자가 2번 방향 대기 상층부 쪽은 가스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속을 할 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양선자가 서로 끌어당김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며 자동차에서 정전기 느끼는 것은 양선자가 서로 끌어당길 때 선전자 자력선 고리가 끊어 저 자동차에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에 있는 모든 질량은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중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부 달의 인력. 이것은 어떤 사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실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표면에 있는 풍선도 못 끌어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닷물은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것도 하루에 4번 24시간 동안. 어떻게 바닷물이 4번이 움직이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바닷물은 4번 움직이니까요.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대기압이 바닷물을 누르니까 바닷물은 반대로 밀리고 태양이 바다에 있을 때는 바다에서 태양열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기압이 적게 형성합니다. 대기압에 의해서 바닷물,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판, 아메리카 대륙판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가 있고 대서양 바다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대륙에서 대기압이 크게 만들어지고 태양열이 바닷물에 저장되면 대기압이 약하게 형성되므로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7보 질량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도 합니다. 저는 질량 가속도라고 명명했습니다. 4번 이 도형을 보시면 4번 방향 대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2번 방향은 대기압이 적게 분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므로 풍선을 자동차에 매달아 끌어당기면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가면 풍선은 하층부로 내려가려 하고 가속하여 속도를 올리면 3번에서 누르는 그것보다 4번에서 대기압이 밀어 올리는 것이 크므로 풍선은 2번 방향 대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4번이 대기압이 커지므로 풍선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7보 질량 가속도에서 상세 설명했습니다. 도형은 대기압이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약하게 분포되어 있고 지표면 방향이 강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양선자가 형성되어 지표면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양선자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선자가 풍선을 5번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4번에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면 풍선은 느리게 감으로 지표면 방향으로 향하는 내려가는데 대기 질량보다 풍선 질량 무게가 무거워 4번 지표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공위성도 같은 원리에서 지구 대기권에서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양선자 이론. 도형 4번 좌측은 대기권 도형이며 우측은 대기권 속에 양선자 분포된 것을 확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가스 질량이 적게 분포되고 지표면으로 내려갈수록 가스 질량이 강하게 분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기권으로 올라간 혼합가스가 누르기 때문에 대기압이 만들어지고 대기압에 의해 혼합가스 속에 전도되어 있는 선전자가 선전자를 서로 끌어당김으로 대기권 하층부는 양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기압에 의해서 양선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밀어내므로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선자가 형성되므로 소리가 만들어지고 전도되며 중력 역시 양선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만드는 것은 양선자 때문입니다. 도형사에서 우측에 보면 5번에서 빛을 전도시키면 빛은 대기압이 강한 곳 지표면으로 휘어지게 전도되는 것입니다. 양선자 때문입니다. 양선자가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4번 방향으로 대기압이 강할수록 빛을 크게 끌어당김으로 빛이 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4번 방향으로 빛을 정면으로 전도시키면 직선으로 전도되지만 옆면에서 빛을 쏘이면 빛이 대기압이 강한 곳으로 전도되므로 빛이 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을 현상 같은 것도 이 때문에 도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빛이 대기압에서 끌어당김으로 사면에서 태양빛은 붉게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있는데 밝게 빛이 없는 것은 4번 방향으로 태양빛을 대기압이 강한 곳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남극, 북극이 저온으로 있는 것입니다. 적도가 고온인 이유가 빛을 대기압에서 끌어당김으로 적도가 고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용이 없다면 달처럼 북극, 남극, 적도의 기온이 같은 기온으로 있을 것입니다. 달에는 대기압이 있지만 약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선자는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권은 양선자가 서로 끌어당김으로 가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외계 공간에는 무중력이므로 끌어당기는 양선자가 없으므로 가속이 줄어들지 않고 무한 가속하는 것이다. 끌어당기는 양선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공간이다. 상세 내용은 8부 양선자 이론에서 있습니다. 9부 지구론.
구부작으론에서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도형 21에서 태양열에 의해 대기압이 만들어지면 1번 측 대기압에서 지표면을 밀고 지표면에 전도된 선전자는 대기압을 밀어내는 것이며 2번 지표면의 질량은 커지려고 3번 대기압의 선전자를 흡수합니다. 3번 대기압은 외부로 가려고 지표면을 끌어당김으로 지구자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에 수증기가 발생하고 대기 올라가면 이때 혼합가스도 발생하여 대기로 올라가면서 커지려고 수분 속에 있는 선전자를 흡수합니다. 선전자가 사라진 수분은 응축되고 결빙되므로 수분 속은 진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빙된 수분 속은 진공이므로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눈으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눈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반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빙된 질량과 질량이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만전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열에 의해 수소가스, 오존가스 같은 가벼운 가스가 대기 상층권으로 올라가면서 수증기 속에 있는 선전자를 더 흡수하는 것입니다. 선전자가 사라진 수분은 결빙이 되는 것입니다. 질량이 커지려는 성질 때문에 선전자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선전자가 없는 모든 질량은 응축되고 결빙되며 선전자가 사라진 질량 속은 진공이며 진공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저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만전자 법칙에서 상세 내용 나열했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이상하지 않은가. 구름층은 대기로 올라가 형성하여 있고 안개는 지상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자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안개 현상은 지표면이 고온이며 지상 대기가 저온일 때 안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전자 열이 외부로 가려 할 때 안개가 만들어지는데 선전자가 외부로 전도되면 안개 속의 물방울은 무거워 지표면으로 내려가므로 안개 현상은 지상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전자가 자연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눈, 비가 오는 원리. 본래 물질 설명열이 없다면 모든 사물이 결빙되고 응축된다. 본래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때 모든 질량은 커지려는 성질 때문에 열을 끌어당기게 된다. 열이 전혀 없다면 온도는 마이너스 20도로 떨어진다.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음과 얼음 사이에 선전자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음은 커지려고 선전자를 끌어당긴다. 만약에 얼음 속에 선전자가 전혀 없다면 얼음은 하나의 질량이 돌이 되는 것이다. 얼음과 얼음 사이에 선전자가 전혀 없다면 서로 끌어당기지 못해 각각의 고체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이 가능한 것은 열이란 전자이기 때문이다. 얼음과 얼음이 서로 끌어당길 때 만전자가 발생한다. 선전자가 사라지면 수분은 고체 얼음이 되는데 이때 얼음 속은 진공이 되는 것이다. 진공에서 끌어당김으로 얼음이 눈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질량과 사물들이 커지려고 선전자를 서로 끌어당겨 응축되고 결빙되는 것이다. 결빙된 얼음 고체는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기면 얼음은 하나가 되며 눈으로 만들어져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길 때 먹구름층으로 되는 것이며 무거우면 눈으로 내리는 것이다. 수분이 결빙되지 않고 응축되고 있다면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구름층으로 형성한 것이 구름층이다. 도형 설명. 대기에 형성하고 있는 혼합가스 분자가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길 때 지상 대기가 형성하고 있다. 혼합가스가 끌어당기지 못하면 혼합가스는 대기권 외부로 나갈 것이다.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눈으로 만들어지고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다. 본도형은 대기 속에서 혼합가스가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설명하려는 도형이다. 도형 1에서 1번 혼합가스 분자 속의 선전자가 사라지고 없다면 1번 혼합가스 분자는 응축되어 있고 혼합가스 분자는 무거워 지표면으로 내려온다. 도형 1에서 1번, 2번 혼합가스 분자 속에 선전자가 사라지고 없으면 1번과 2번의 혼합가스 분자가 서로 끌어당긴다. 이때 결빙되어 있으면 서로 끌어당겨 눈 결정체가 되는 것이며 크게 만들어지면 눈으로 뭉쳐지고 무거우면 지표면으로 내려와 눈이 되는 것이다. 이때 지표면이 고온이면 눈의 수분 분자가 선전자를 커지려고 흡수하면 눈은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다. 이때 수분이 결빙되는 것은 본래 물질이기 때문에 선전자가 없으면 수분은 고체 얼음으로 되는 것이다. 구름층의 원리. 선전자가 수증기 속에서 파동을 침으로 수증기는 커지고 가벼우면 지상 대기로 올라간다. 이때 극저온에서 부풀어 오르는 수소가스, 네온가스와 같은 혼합가스가 지상 대기로 올라가면서 커지려고 수증기 속에 있는 선전자를 흡수한다. 선전자가 사라진 수증기는 응축되고 결빙된다. 이때 응축된 수증기는 서로 끌어당겨 흰 구름층으로 형성하고 결빙되면 서로 끌어당겨 눈으로 만들어지면 먹구름층이 된다.
사진이 지표면 지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낸 구름층 사진에서 같이 혼합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두 종류이다. 수소, 오존가스 같은 가벼운 가스는 극저온에서 분자로 커지고 수분, 산소, 질소 같은 무거운 가스는 저온에서 선전자를 흡수하면 질량은 커지고 혼합가스 만들어 대기로 올라가 구름층이 되는데 구름층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두 종류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1에서 같이 한 종류는 지표면에서 만들어진 혼합가스에 의해 대기로 올라가 구름층으로 만들어지고 또 한 종류는 사진 2번과 같이 지표면 지하이다. 지표면 지하에서 자기장이 전도될 때 물을 분해하여 수소가스 만들고 자기장이 지하에서 전도될 파동을 치므로 전기 충돌에 오존가스가 만들어지고 물속에서 자기장이 파동을 치면 수소가스가 만들어져 지상 대기로 올라갈 때 수증기 속에 있는 선전자를 흡수하면 가스는 커지고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고 선전자가 없는 수증기는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구름층으로 형성하는데 이번 사진과 같이 구름층이 일직선으로 형성하는 것은 지하에서 자기장이 전도될 때 직선으로 전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직선으로 구름층이 형성되었다면 지하에서 자기장에 의해 수소가스와 오존가스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지하에서 수소가스와 오존가스가 폭발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수소폭탄처럼 지하에서 폭발함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형 구름층 원리. 구름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먹 구름층이 있고 흰 구름층이 형성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도형 구름층 만드는 원리. 도형에서 번 지표면에서 태양열에 의해 가벼운 가스가 만들어지고 대기로 올라갈 때 번의 수증기 속에 선전자를 흡수하면 번 혼합가스 커지고 대기로 올라간다. 번 수증기는 응축되어 커지려고 번 수증기를 서로 끌어당기면 번 흰 구름층으로 형성된다. 끌어당기지 않으면 구름층으로 형성할 수 없다. 응축된 수증기가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번 구름층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도형에서 번 지표면 지하에서 자기장에 의해 가벼운 가스가 만들어지면 번 수증기를 흡수하면 번 혼합가스는 가벼워 대기권으로 올라가고 번의 수증기는 결빙되고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기면 번 눈으로 뭉쳐지고 번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먹구름층이 되는 것이다. 10부 우주론. 도형을 보시면 제가 영원히 타고 있는 태양의 원리. 태양이 영원히 타고 있는 것은 좌우는 태양에 의해서 전자가 밀려 외부 방출하는 것이며 태양상과하는 방출된 열을 자기장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핵융합이 아니고 핵분열입니다. 만약에 핵융합이라면 태양열이 방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태양이 영원히 타고 있는 것은 좌우에서 열이 방출되어 우주 에너지로 사용, 후 상과 하에서 방출된 열을 흡수하여 재사용함으로 태양이 연속으로 타고 있다. 만약에 태양이 열을 방출만 하고 흡수하지 않는다면 태양은 수명은 축소되고 영원히 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태양이 열을 상하에서 흡수하지 않고 방출만 한다면 우주에 있는 별들도 방출되는 열에 밀려 태양과 멀어질 것이며 지구 역시 태양열에 밀려 멀어질 것입니다. 태양열이 방출되고 흡수함으로 우주는 접시형으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성 같은 별이 태양 상부에 있다면 화성 같은 별은 자기장과 함께 태양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접시형 우주, 접시형 은하의 전자가 좌우에서 방출되고 상하에서 흡수함으로 접시형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 법칙입니다. 은하에 고리가 달려있는 것은 은하 중심 좌우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은하에 있는 질량과 질량이 커지려고 서로 선전자를 끌어당김으로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11부 원자 모형 구조 이론. 태양열은 우주와 지구 인류를 지배하고 자연현상을 만들고 자연재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작용과 적용, 현상에서 형상을 보고 느끼고 실험한 결과 다음 내용과 같은 원리에서 태양열 원자는 물질이 있고 물질에는 모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모형 구조 만든 것입니다. 태양열 원자는 전도됨으로 전자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파동이 있으므로 물질이며 물질은 모형이 있는 것이다. 1번 원자는 전도된다.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파동은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원자는 자기장으로 변환된다. 자기장으로 변환되어 대기권으로 밖으로 전도되기. 3번 정전기가 일어난다. 자력선이 있기 때문이다. 4번 원자는 고체를 액체 기체로 만들어낸다. 원자가 없다면 모든 물질은 본래의 물질 고체이기 때문입니다. 5번 빛이 일어난다. 빛에 고리가 있다. 원자 내부는 진공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는 자력선 고리가 있으므로 빛의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6번 원자는 밀어내고 끌어당김입니다.
물방울 속에 전도되어 자기 방을 만들고 유지한다. 밀어내고 끌어당김으로 안개 현상이 일어난다. 7번 외부로 가려 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려야 한다. 이때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로 가려면 자력선 고리가 저온을 감지하고 끌어당김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자가 가스 속에서 이동하며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자에 감지하는 고리가 없다면 대기압도 없고 바람도 없을 것이며 고온은 고온에서 저온은 저온에서 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류는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력선 고리가 가지하고 끌어당김으로 전자가 이동하므로 기후변화가 있는 것이다.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 할 때 모든 대기 질량을 끌어당김으로 중력이 오는 것이다. 8번 원자 서로 밀어낸다.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막 날뛰고 서로 밀어내므로 윤곽로에 고철이 액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것입니다. 선전자가 수분 속에서 서로 밀어내므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서로 밀어내므로 안개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9번 선전자 전도되면 결빙된 얼음은 액체로 변한다. 팽창한다. 물이 열을 가하면 물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팽창하지 못하면 물은 고체 얼음으로 있을 것입니다. 선전자가 팽창함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질량이 액체로 있는 것입니다. 10번 빛의 고리가 6개이다. 빛을 보면 6개의 빛이 고리가 있습니다. 11번 물은 육각수이다. 본래 물은 육각수가 아니고 고체입니다. 본래 물질 고체입니다. 선전자가 파동을 침으로 얼음물이 액체로 변하면 육각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물 분자 속에 선전자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분자 속에 선전자가 팽창해 있으므로 육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 구조는 육각이라는 것입니다. 12번 눈 결정체는 육각의 고리가 달려있다. 극성은 전자가 있으므로 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빙된 눈은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눈으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커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눈 결정체가 육각이며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13번 열과 열이 가까이에 있으면 파동을 크게 친다. 극성이 있으므로 가까이에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발생이 되고 안개가 발생이 되고 또 윤곽로에 고철이 액체로 변하고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14번 스스로 파동을 친다. 파동이 만들어진다. 가까이에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파동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면 파동은 멈추고 선전자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서로 밀어내면서 파동을 치는 것입니다. 15번 외계 은하계에 고리가 달려있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주와 은하계를 보면 고리가 달려있고 접시형이고 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계 질량은 커지려고 서로 끌어당기고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고 서로 밀어내며 멀어지면 끌어당기는 성질에서 극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극성 때문에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태양계, 은하계가 접시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상측과 하측에서 선전자를 흡수하고 끌어당기고 옆면 저우에서 방출하고 밀어내므로 접시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흡수하지 않고 방출만 한다면 태양과 항성, 은하계는 장기간 형성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방출된 선전자를 자기장으로 만들어 흡수하여 재사용함으로 영원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외계의 무중력 상태에서 선전자가 크게 형성하고 있다면 전도체가 없으므로 외부로 가지 못하고 뭉쳐져 하나의 자기방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때 극성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연구자석처럼 선전자는 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선전자로 뭉쳐진 것이며 외부에 전도체가 없으므로 외부로 전도되지 못하고 극성을 만들어 돌고 있는 것입니다. 16번 극이 있다. 서로 밀어낸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끌어당긴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질량은 결빙되고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열 원자가 전도되므로 파동을 일으켜 모든 물질과 질량이 고체에서 액체되고 기체되기 때문입니다. 기체 분자 속의 선전자가 극성을 만들어 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17번 구조 모형 설명. 도형 1에서 열의 원자명을 선전자라 명명. 해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질량의 전도가 되면 질량을 유치, 액체의 기체로 변하게 만드는 열의 원자를 선전자라 명명한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선전자는 본디 태양열을 뜻하여 양전자로 명명하려 했으나 현 과학계에서 양전자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자의 이름 선만해서 선과 태양의 선에서 따와 중의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1에서 1번은 자력선이라 부르기로 한다.
해석 보리와 같은 형태인 자력선은 자력이 있으므로 서로 감지함으로 상대 물체가 있으면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한다. 설명 산소나 수분과 같은 물질에 전도되려고 이 물질들을 끌어당길 때 자력선의 길이는 길어지며 길어진 자력선은 물질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감지하며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자력이 있기 때문이다. 도형 1에서 2번은 파동체라 명명하였다. 해석 파동체는 상하 좌우로 움직여 파동을 침으로 상대 물체로 이동하고 전도된다. 1번 자력선이 물체를 감지하고 2번 파동체로 전달해주면 2번의 파동체는 전달받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도형 1에서 선전자 원자 수억 개가 응집되면 하나의 불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서로 밀어내고 끌어당김으로 발광한다. 빛이 난다는 것이다. 선전자가 용광로에 전도되면 미친 듯이 날뛰고 밀어내기 때문에 고철이 액체로 만들어지고 고체 얼음이 액체와 기체로 만들어진다. 미친 듯이 날뛰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증기가 만들어져 대기로 올라가는 것이다. 도형 1에서 3번은 발광체라 명명했다. 연속적으로 상하 좌우로 전자가 연속적으로 파동을 치는 것은 선전자 내부는 진공이며 고리가 감지하면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형 1에서 3번 발광체가 보호막을 형성하고 외부에 전자가 없다면 전자 홀로 단독으로 크게 있으므로 파동은 치지 아니며 도형 1에서 선전자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개로 같이 있다면 선전자들이 1번에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파동을 유지하게 된다. 도형 1에서 2번 파동체의 속은 진공이고 극성이 있으므로 선전자가 가까이에 있다면 서로 밀어내며 파동을 크게 치는 것이다. 선전자는 서로 밀어내며 끌어당긴다. 서로 밀어낸다. 열을 가하면 용광로의 고철은 액체가 되고 물은 수증기가 되어 상승한다. 모든 질량은 선전자로 인해 액체 기체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열 원자는 선전자이기 때문에 선전자작용 때문에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한 후에 열의 선전자 모양이 왜 육각형인지에 대해 부연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하려 한다. 도형 해석 도형 6에서 선전자 원자와 선전자 원자가 가까이에 있다면 이 둘은 서로를 밀어낸다. 2번의 파동체가 파동을 치기 때문이다. 1번의 자력선은 사선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도형 6에서 선전자와 선전자가 3번과 같이 가까이에 있으면 2번 파동체는 파동이 일어나므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밀어내게 된다. 이때 모든 물질은 서로 밀어내므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기체가 되어 가벼워지면 대기로 올라가는 것이다. 밀어내는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서로 끌어당긴다. 선전자 서로 끌어당기면 빛이 난다. 선전자가 한 개가 있으면 응축되어 빛이 일어나지 않고 열의 선전자가 무리지어 있다면 서로 끌어당김으로 빛이 일어난다. 선전자 가까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고 멀어지면 서로 끌어당김으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질 때 빛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형 7. 끌어당기는 선전자. 도형 해석 도형 3에서 선전자와 선전자가 멀어지면 1번 자력선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원인은 파동체가 파동을 치지 않으므로 선전자는 진공이 되기 때문이며 1번 자력선이 이때 서로 끌어당기어 끌려오면 다시 2번 파동체가 파동을 치는 것이다. 이때 선전자가 수개 많이 형성하면 서로 끌어당기어 활발하게 파동을 치는 것이다. 선전자 작용. 전자작용 때문에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한 후 선전자의 원자 모형이 왜 육각형인지에 대해 부연 설명하려 한다. 도형구 질량 따라 돌아가는 2번 파동체 도형 해석 도형 4에서 같이 4번 물체 질량이 저온으로 있다면 1번 자력선은 4번 저온 물체 방향으로 향한다. 물체 질량을 감지하고 끌어당기기 위함이다. 도형 10. 질량 따라 돌아가는 2번 파동체 도형 5에서와 같이 물체 질량이 선전자의 상부에 있다면 1번 자력선은 4번 저온 물체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이번에 파동체도 자력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파동체가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11부 원자 구조 이론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세 설명을 했습니다. 5편 선만 전자 법칙, 12부 선전자 법칙, 44년간 오로지 자연 현상의 재현재해를 연구 개발하면서 지구나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태양열이고 태양열 원자는 물질이며 물질은 모형 구조가 있다. 태양열 원자는 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동은 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태양열은 원자에 의해 지구에 전도되어 자연 현상을 만드는데 태양열이 과다하게 많으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태양열 원자가 지표면에 전도되고부터 자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자 법칙이 있는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질량이 적게 형성할 때 질량이 크게 형성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만드는 데는 태양열 원자가 파동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동에는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법칙이 있으므로 선전자라 명명하였다. 본론에서 태양열 원자가 선전자 법칙이 어떻게 자연 현상과 자연재해에 적용되어 이루어지는지 설명한 것이다. 1. 열의 물질 해석. 우주와 지구 인류를 지배하는 물질이 열이라면 분명 이에 대한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 법칙을 알려면 열이 물질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열이 사물에 전도되어 고체가 유체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철이 용광로에서 액체가 되는 것은 열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열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이란 결코 무엇일까? 지금부터 열에 대해 분석을 해본다. 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상과 형상을 통한 연구활동에 접목하여 아래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열의 원자. 해석 현상과 형상. 1. 열의 원자는 혼합가스를 만들어 대기압을 만들어낸다. 2. 열의 원자가 이동할 때 태풍과 바람을 만들어낸다. 3. 열의 원자가 전도되면 고체가 액체, 기체가 된다. 4. 열의 원자가 빛을 만들어낸다. 5. 열의 원자가 없으면 모든 질량은 고체로 변한다. 6. 열의 원자가 소리와 빛을 전도시킨다. 7. 열의 원자가 혼합가스를 만들어 대기로 올라가면 대기압을 만들고 대기압 속에서 양선자로 변한다. 8. 열의 원자는 외부로 가려할 때 자기장으로 만들어 전도된다. 3. 선전자 법칙과 해석. 태양열이 우주와 지구 지표면에 전도되었을 때 빛에서 열로 변환되어 지표면의 모든 질량 물체 사물로 전도되는데 이 열이라는 것이 파동을 침으로 팽창하고 발광하며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밀어내어 외부로 가려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작용에서 태양열이 우주와 지구를 지배하여 자연 현상이 만들어지며 과다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태양열의 작용을 보고 느끼고 실험하여 법칙을 만든 것이 바로 선만전자 법칙이다. 4. 선전자 법칙. 제1의 1 법칙 팽창한다. 제1의 2 법칙 발광한다 미친 듯이 날뛰음. 제1의 3 법칙 서로 밀어낸다. 제1의 4 법칙 서로 끌어당긴다. 제3의 법칙 선전자 성질. 제3의 1 법칙 극성이 있다. 제3의 2 성질 외부로 가려한다. 5. 법칙 해석. 제1의 1 법칙 팽창한다. 태양열 원자가 지표면에 전도되면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제1의 2 법칙 발광한다 미친 듯이 날뛰음. 모든 가스가 끓어오르고 물도 끓어오른다. 빛을 만들어낸다. 제1의 3 법칙 서로 밀어낸다. 서로 밀어내 혼합가스가 만들어진다. 서로 밀려 올라가 대기권으로 올라간다. 안개 현상이 이러한 현상에서 이루어진다. 제1의 4 법칙 서로 끌어당긴다. 원자가 자기장으로 변환될 때 서로 끌어당김으로 자기장으로 만들어지고 원자가 지표면에서 대기권으로 전도될 때 서로 끌어당김으로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때 중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전자가 안개 물방울 속에서 서로 끌어당김으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서로 밀어내므로 안개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6. 제3의 법칙 선전자 성질. 제3의 2일 법칙 극성이 있다. 서로 밀어내고 끌어당김으로 극성이 만들어진다. 태풍과 토네이도 현상도 극성이 있으므로 형성되는 것이다. 제3의 2 성질 외부로 가려한다. 태풍이나 토네이도 낮은 곳으로 가려할 때 강풍이 일어난다. 바람이 분다. 전자가 외부로 가려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외부로 가려할 때 선전자는 자기장으로 변환되어 대기권으로 전도되어 나가는 것이다. 자기장 순환 때문에 지구는 저온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상세 내용은 12부 선전자 법칙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13부 만전자 법칙.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자연 현상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는 어떠한 무엇에 의해 진화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역으로 생각해 보았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체로 만들어질 것이며 암흑세계가 될 것입니다. 동식물들도 하나의 얼음과 고체가 될 것이다. 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이 없으면 지구는 빙하시대가 초래할 것이다. 달이나 화성은 어떠한가? 사막이다. 태양열을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 방출하기 때문에 밝게 빛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지구는 어떠한가?
태양열을 반사 방출하지 않고 저장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빛이 푸르게 빛이 나는 것이다. 지금의 지구는 사막화로 변하고 있다. 인류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태양으로부터 저장된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함으로 온난화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구는 황폐해지고 사막화를 가증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대로 100년 후에는 달이나 화성처럼 지구에는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흡수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물질이 사라진다면 지표면에서 태양열을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 서로 밀어내어 방출하면 대기권 밖으로 반사할 때 혼합가스도 함께 나가기 때문이다. 지구의 사막은 어떠한가? 달에서 본 지구의 사막은 밝게 빛이 난다. 사막에서 반사하기 때문이다. 혼합가스가 분자로 변하여 서로 밀어내며 방출되기 때문이다. 방출된 혼합가스는 바다로 전도되어 가고 사막에 반사되는 빛은 달까지 가는 것이다. 혼합가스와 혼합가스가 서로 끌어당김으로 지구 대기권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는 태양열을 저장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에 의해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구에 시급하게 전개되는 온난화를 막고 대자연을 살리려고 오로지 45년간 연구 개발하여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이론을 정리하여 법칙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2. 만전자란 우주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어 움직이고 있다. 지구에 태양빛이 전도되면 대기권 혼합가스에 의해 파동으로 전도되고 지표면에 전도되면 열로 변환되는 것이다. 전도된 열을 선전자라 명칭하고 태양열을 지표면에서 흡수한 모든 물질들을 만전자라 명칭한 것이다. 원인은 선전자가 혼합가스에 전도되면 흡수하고 커지고 선전자가 사라지면 응축되고 결빙될 때 진공이 되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때 서로 끌어당김으로 구름층으로 만들어지고 서로 끌어당김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가므로 극저온으로 떨어지며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중력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로 끌어당기고 흡수하고 서로 밀어내므로 자연 현상이 만들어지므로 지구의 태양열을 흡수하는 모든 물질과 질량을 만전자라 명칭한 것이다. 3. 만전자 법칙이란 질량이 선전자를 끌어당기고 흡수하고 커지려 할 때 만전자가 발생된다. 4. 만전자 범위 태양열을 끌어당기고 흡수하면 커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량을 만전자라 한다. 5. 만전자 법칙 제2의 1 법칙 흡수한다. 서로 끌어당긴다. 선전자가 모든 질량에 전도되면 흡수하면 액체로 변한다. 선전자가 사라지면 질량은 결빙되고 질량 속은 진공이 된다. 이때 서로 끌어당긴다. 커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에서 눈비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러한 성질 때문이다. 제2의 2 법칙 발광을 한다. 빛을 낸다. 선전자가 전도되면 질량은 발광한다. 빛이 나는 것이다. 좌우 상하로 빛을 내며 반사하는 것이다. 색상이 있는 것도 발광하기 때문이다. 제2의 3법칙 커지려 한다. 기화한다. 선전자가 전도되면 질량은 커지고 기화한다. 기화된 기체가 커지면 대기로 올라가 대기권을 만들고 있다. 대기에 있는 수증기 속에 있는 선전자가 가벼운 가스가 흡수하면 수증기는 결빙되고 속은 진공이므로 서로 끌어당김으로 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질량은 커지려고 선전자를 서로 끌어당김으로 동결이 오는 것이며 겨울에 동결이 오는 것이다. 냉동고의 냉매가스가 선전자를 흡수함으로 냉동이 되는 것이다. 선전자를 질량이 서로 끌어당김으로 사계절 현상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을 얼음 고체로 만드는 기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가 냉매가스를 순환시켜 물 분자 속의 선전자를 흡수하면 물은 스스로 결빙되어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본래 물질 고체이기 때문입니다. 선전자가 없다면 물은 스스로 고체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6. 제사의 성질 만전자 성질 만전자 법칙이 완성되면 성질이 만들어진다. 제사의 1 성질 만전자는 팽창은 하지 못한다. 질량은 스스로 커지거나 응축되지 못합니다. 선전자가 질량 속에서 파동치며 팽창하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는 것이며 끌어당김으로 응축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2 성질 만전자는 모든 질량을 끌어당긴다. 선전자가 사라진 질량 속은 진공이며 진공에서 서로 끌어당김으로 결빙된 수분이 눈으로 만들어지고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이다. 질량과 질량이 서로 끌어당김으로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저온에 있는 질량이 커지려고 고온에 있는 선전자를 끌어당기며 선전자가 이동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사의 3 성질 극성을 가진다.
질량과 질량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낼 때 극성이 만들어진다. 태풍이나 토네이도 우주 은하계 고리가 있는 것도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전자와 질량이 밀어내고 끌어당김으로 극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구자석의 자력선이 극성이 있으므로 항상 돌고 있다. 블랙홀 역시 극성이 있으므로 선전자가 돌고 있다. 블랙홀은 질량은 없고 선전자가 자기장으로 변환되어 서로 끌어당기며 순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처럼 큰 질량이 블랙홀의 옆에 있다면 우주보다 큰 질량은 커지려고 블랙홀을 흡수할 것이고 블랙홀은 큰 질량을 끌어당기며 전도되어 태양처럼 항성으로 변할 것이다. 지구 질량 같은 전도체가 있다면 선전자는 외부로 전도될 것이지만 외계의 블랙홀 주위에는 무중력이며 질량 역시 없으므로 전도체 역시 없는 것이다. 이때 떠도는 선전자가 있다면 서로 끌어당기며 커지면 극성이 만들어지고 자력선이 돌고 있다. 극성에 의해 주변에 있는 모든 질량을 끌어당김으로 하나의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태양에 있는 전자와 우주에 떠도는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며 하나의 블랙홀이 만들어질 것이다. 태양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자이기 때문에 전도되어 이동할 뿐이다. 지구에 전도된 태양열도 에너지로 사용 후 자기장이 되어 태양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태양이 영원히 타고 있다. 7. 질량 법칙. 모든 질량은 외부로 가려한다.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할 때 모든 질량을 끌어당기고 누르면서 올라가므로 대기 상층부로 혼합가스가 올라가고 바닷속에서 물이 외부로 가려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며 바닷물 속에서 외부로 가려고 가벼운 물 분자가 무거운 돌을 끌어당김으로 돌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물질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오는 것이다. 대기압 속에서 양선자자 외부로 걸려고 모든 질량을 끌어당김으로 중력이 오는 것이다. 8. 태초의 지구.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응축되고 결빙된다. 본래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태양열은 생성 증폭되어 있는 것이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이라면 태양은 오래전에 사라질 것이다.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열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다면 모든 질량은 결빙되고 응축될 것이며 본래의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태양열 선전자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14부 선만 전자 법칙. 작용과 적용. 다음과 같이 적용과 작용에서 선만 전자 법칙에서 자연 현상과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1. 미세먼지. 탄소가 지상 대기를 분포되어 지표면으로 전도되는 태양열을 차단하므로 지표면은 저온이 고 지상 대기는 고온이다. 이때 지표면에서 가스가 커지려고 수분 속의 선전자를 흡수하며 커지며 대기권으로 올라간다. 선전자가 없는 수분은 응축되고 응축되어 스스로 결빙된다. 이때 결빙된 수분 속은 진공이다. 이때 미세먼지도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대기로 올라간 것이 미세먼지이며 결빙된 수분이 대기로 함께 올라간 것이다. 미세하게 쪼개져 있으므로 선전자를 끌어당기지 못한다. 만전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며 미세먼지, 방무, 연무 현상은 결빙되어 대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사막화가 진행하는 것이다. 2. 온난화 현상. 태양열이 지표면에 전도되면 선전자의 무로 파동을 일으키며 혼합가스와 수분을 만들고 대기권으로 올라가 대기압을 만들어집니다. 대기압 커지면 커질수록 태양빛을 크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빛의 굴절이 있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이 적도보다 저온인 이유가 강한 대기압에서 태양빛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하좌우 적도가 기온이 같은 것은 대기압이 약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난화는 대기로 모든 가스가 대기권으로 올라가 대기압을 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미세먼지를 만들 뿐 온난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거워 시간이 지나면 지표면으로 내려오니까요. 3. 사막 관련. 달은 사막입니다. 빛이 지구까지 반사되는 것입니다. 달은 태양빛을 에너지로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달빛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푸르게 빛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사막은 희게빛이 달까지 전도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전도될 때 대기권은 커지고 수분과 혼합가스도 사막의 빛에 의해 올라가므로 사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려면 태양빛을 저장하면 사막을 만드는 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을 초원으로 막는다면 온난화 역시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태양열 빛이 지표면과 바다에 전도되면 저장이 되며 저장된 열은 선전자로 변합니다. 질량 속으로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저장된 선전자는 외무로 가려고 파도를 만들어 대륙으로 전도될 때 자기장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지하로 전도되어 대기권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높은 산은 전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지하로 전도될 때 파동을 일어날 때 혼합가스가 지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닷가 주변에 온천수가 만들어지며 자기장이 높은 산 지하로 전도될 때 혼합가스가 크게 만들어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지하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오존가스가 만들어지고 물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수소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오존가스와 수소가스가 폭발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후지산 상층부에 구름층이 자주 만들어지는 것도 지하에서 가벼운 가스들이 크게 만들어 후지산 상층의 수증기 속의 선전자를 흡수하면 혼합가스는 커지고 가벼워 대기권으로 올라가 것입니다. 이때 선전자가 없는 수증기는 결빙되어 구름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후지산의 구름층이 크게 형성한다면 가스가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화산 폭발 예고입니다. 상. 질량 법칙. 모든 질량은 외부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 질량은 끌어당기며 흡수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대기권으로 가벼운 가스는 올라가고 무거운 가스는 지상 대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대기압이 만들어지고 양선자가 형성합니다. 양선자는 서로 끌어당기며 하나의 대기권을 만듭니다. 지표면에서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고 지상 대기에 있는 가스로 전도되면 지표면은 저온으로 내려갑니다. 즉 지표면은 진공이기 때문에 열을 끌어당김으로 저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가스는 지상 대기에 있고 가벼운 가스는 대기권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질량을 끌어당기면서 올라감으로 중력이 오는 것입니다. 대기 상층부는 양선자가 약하게 있으므로 끌어당기는 선전자 역시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력작용도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상 대기는 대기압이 크게 형성하므로 양선자도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작용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고 질량을 서로 끌어당김으로 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력은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서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고 모든 질량은 끌어당김으로 중력이 오는 것입니다. 맥주병의 맥주가 항상 지표면으로 향하는 것도 서로 끌어당기는 양선자가 지표면이 강하게 분포되어 외부로 가려고 끌어당김으로 맥주가 항상 지표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양선자 속의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고 질량을 끌어당김으로 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5. 타원으로 공전하는 지구와 달. 태양열이 지표면에 전도되면 대기압이 크게 형성하면 대기압의 열이 태양열을 밀어내며 바다에 태양열이 전도되면 대기압은 적게 형성하며 태양열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지구가 태양을 타원으로 공전하는 것이며 달 역시 지구 주위를 타원으로 공전하는 것입니다. 6. 자기장의 원리. 바다는 고온이고 대륙은 저온이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에 저장된 열은 외부로 가려고 대륙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닷물은 매질이 되는 것이며 파도가 대륙으로 갈 때 선전자 고리, 자력선이 지하에 있는 자기장 후면과 접합되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7. 양자의 원리. 선전자가 빛이 일어나는 것은 선전자와 선전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낼 때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선전자 내부는 진공임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8. 암흑물질이란. 암흑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암흑을 만들려면 극저온 -250도 이하로 만들면 극저온에서 발광하는 선전자를 흡수합니다. 이때 암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하는 물질 작용과 적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연 기초과학으로 온난화, 미세먼지, 지진, 화산, 사막화,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기,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 연구개발 자료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까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지구를 황폐화했다면 앞으로 5차 산업은 지구위기, 온난화 위기, 기후위기를 막는 사업이야말로 5차 산업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 학회사업 자연과학학술을 전세계에 공개 사업이며 2차 사업은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막는 사업입니다. 박선만 연구재단에서 박선만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